아니에요.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즈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과 권교윤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는 이원지 사장님 되십니다. 이렇게 먼저 강의할 또 이제 스폰서님과 듀엣 강의라고 해서 너무 지금 긴장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리더 사장님들과 스폰서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솔직히 제가 이 썩레카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딱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개인으로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대체 어떤 걸 나눠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3월 달에 어떤 마음가짐을 했고 어떻게 그냥 액션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장님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한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의 힘이라고 설정한 이유는 제가 진짜 잘 안 믿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았었는데 3월 달에는 진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만 보고 난 그거 해내야 된다 믿고 난 해낼 수 있다 라는 것만 믿고 달렸었기 때문에 제목을 믿음의 힘으로 했었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제 전직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 마이스토리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원래 21살 때부터 대학교와 회사를 병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애기들이 좋아서 그냥 애기들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범대를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교육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애기들을 보고 싶은데 근데 그냥 내용들이 너무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론들을 어떻게 써먹지? 라는 궁금증에 그냥 저는 궁금하면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취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서 근데 또 생각 없이 취업을 해버려가지고 학교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회사를 병행하면서 교육회사 직원으로 살았었는데 이게 9 to 6로 저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난 시간적인 자유도 생기겠고 21살이었으니까 나 이제 돈도 버네? 그럼 나 돈도 생기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진짜 열심히 처음엔 다녔었거든요. 사명감으로. 근데 어느 순간 이때가 코로나 시즌이 갑자기 겹치면서 제가 출장을 가기 시작을 하고 야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 내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내 시간이 너무 없어지고 몇 번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몸이 허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스폰서님들이 연락 안 되면 이게 또 응급실 갔나 보다 할 정도로 자주 쓰러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누구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번 월급들은 다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내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쯤 이원재 사장님한테 댓글로 제가 친구랑 놀러 갔던 사진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이원지 사장님 인스타를 들어가니까 너무 일단 웃는 모습이 예뻤고 그 다음에 그 웃는 모습에서 너무나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평일 낮에 놀러 다니고 있는 것 같고 다들 건강해 보이고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일단 호기심이 생겨서 처음에 이제 미팅을 진행하러 왔던 사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이. 그래서 21살 말인가? 그때 이원지 사장님 저쪽 완전 초기 1층 저쪽에서 데모를 받았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피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언니가 좋았었고 그래서 언니가 그냥 오라고 할 때마다 왔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왔던 자리가 그 당시에 투잡스쿨이라고 했던 그 뒤에 뷰크 아카데미인가? 네, 뷰크 아카데미 회식 자리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왔던 게 뷰크 아카데미였고 거기서 이제 트윈즈 사장님들과 차방 사장님들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극강의 아이여가지고 먼저 못 다가가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다 와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진짜 다들 너무 사람을 잘 챙겨준다라는 그런 문화에 제가 담기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차방이 진짜 마케팅을 많이 하러 다녔었거든요. 평일 낮에. 그래서 제가 회사도 땡땡이 치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하면서 이제 차방 문화에 점점 이제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21살에 뉴스킨이 시작하다 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자 몇 달은 회사 생활이 전부였고
뭐 학교에서도 그냥 저는 말 잘 듣는 모범생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거 제대로 잘하는 그냥 단순한 학생이었을 뿐인데, 뉴스킨을 하면서 그런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전달할 수 있는 비전도 없고, 내가 나에게 뉴스킨은 그냥 예쁜 언니들이랑 예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그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을 하면서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대문을 배워도 제가 너무나 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소통하는 법도 모르겠고, 대문도 되게 작은 목소리로, 저 이제 대문 부스들 솔직히 지나가다 보면 목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작은 목소리로 대문을 하고, 그다음에 차방이 이제 4층과 5층에서 사무실을 쓸 때는 이게 이렇게 병풍 같은 걸 막아놓고 써요. 그럼 솔직히 이 문보다 방음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민망해서 카페에서 미팅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차방의 문화에 담겼던 사람인데 초대자들을 차방의 문화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뉴스킨을 하면서 나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 팀을 꾸리고 싶고 이원지사님 빅라인이 되겠다고 처음부터 외쳐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보면은 떠나보내고 그게 반복이었었거든요. 진짜 뭘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클로징도 심지어 약해.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사무실은 너무 좋고 오는 것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괜찮아졌는데 하나도 안 담기는 거예요. 클로징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스폰서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한 번도 독촉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경윤이 넌 잘할 거야.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더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뉴스킨을 진짜 존버를 했던 것 같아요. 되는 것도 없고 다른 사장님들은 막 핀업하는 것 같고 돈 버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주눅들었는데, 아니야 경윤이는 나한테 너무 든든한 파트너야 라는 말을 이원지사님 진짜 입에 닳도록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뉴스킨이었는데 이번에 TIME가 나오고 나서 이원주 사장님이 14일날 그 선판매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얘들아 나 다이아 이번에 마감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이원주 사장님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나 다이아 가고 싶어, 다이아 가야 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백선 사장님이랑 제가 2만 라인과 1만 라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원주 사장님 알아서 다른 건 다 구축을 하실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2만 라인과 1만 라인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진짜 1만 라인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루비를 몇 번이고 외쳤었는데 한 번도 됐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빠르게 두뇌 회전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LTO의 기회가 저한테 막 가슴 깊이 와닿진 않는 거예요. 그냥 제품이 좋았고 사람이 좋았던 케이스라서. 근데 이원주 사장님 다이아를 선언을 하셨고, 근데 보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이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1만 라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만 라인 하면 내가 루비를 돼야 되는데 루비가 되려면 나한테는 파트너가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대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래도 이원주 사장님께서 다이아를 선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3월달에 TM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못하면 바보다, 진짜 나는 불효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심을 위해서 전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의 장점을 일단은 1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저의 장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원지 사장님 클로징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이혜린 사장님은 한 번에 뭔가 확신을 확 끌어당기는 게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한 번에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내 사람 만들기더라고요. 근데 내 사람 만들기라는 게 사업적으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언니처럼 동생처럼 진짜 친한 사람이 되는 거, 내 사람을 만드는 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게 만드는 거 저는 되게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든 뭘 입든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뉴스킨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기억을 못하니까 기록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미팅한 사진 다 캡처했고요. 줌으로 하든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거를 밴드에다 다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잡잖아요. 1차 미팅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피드나 블로그를 다시 들어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왜냐면 저희가 STP2는 분명히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했을 때 안 담긴다는 걸 느끼고 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니까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난 진짜 당신을 그냥 막 컨택한 게 아니라 내가 신중하게 컨택한 거다라는 느낌을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그 사람 인스타가 원래 어떤 성향이었는지, 블로그가 어떤 걸 써왔었는지, 그런 걸 먼저 미팅을 시작할 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얘가 진짜로 나를 다 보고 그냥 그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다 보고 나한테 컨택을 한 거네, 나한테 진심으로 컨택을 한 거네 라는 걸 느끼니까 대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특징을 알고 나니까 저도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랑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다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미팅을 너무 많이 잡고 계정도 여러 개고 사람 많이 만나보니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얘가 뭐 직장인이었는지 얘가 학생이었는지 그런 거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이제 한 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고, 이 댓글에다가 언제 2차 미팅을 했는지, 어디까지 나갔는지 그런 거 다 적었어요. 만약에 제품이 나갔으면 제품을 어떤 걸 쓰는지 그런 거 다 밑에 댓글로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이걸 보고 가면은 그냥 그 사람이 파악이 되니까 미팅하기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제품에 끌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문화에 담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클로징을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초대를 하니까 초대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지사님과 2대1 미팅을 하고, 전 무조건 2차나 3차 때 2대1 미팅을 붙여버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취약한 부분들을 이원지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이원지사님이 다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냥 꼼꼼하게 파악만 했어요. 제 또 특기가 꼼꼼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는 진짜 저 3번째랑 4번째에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1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조급했었거든요. 왜냐면 당장 클로징이 안 나면 난 계속 다른 명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급함을 숨기고 이 친구랑 진짜 한 번 만났을 때 기본 3-4시간을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미팅하면 10분, 2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 사람을 단기간 안에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내 사람 만들어야겠다. 그냥 사업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보고 뉴스킨을 더 좋게 생각을 하고, 나라는 사람 보고 이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 진짜 저를 보여줬어요. 저는 제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그러니까 티는 나겠죠. 남들이 봤을 때 힘들어하는 게 보이죠. 근데 그 얘기를 절대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나 이랬었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내 힘듦을 나눠주기도 싫었고, 굳이 슬픔을, 전 극강의 극강의 티기 때문에 슬픔을 나누면은 둘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나 혼자 견뎠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원주 사장님이 경민아 네 얘기를 좀 해줘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전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나 얘기를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었네? 스폰서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으나, 지금도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변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언니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전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진솔한 얘기들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제 사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일 동안 하면서 솔직히 사무실에서 미팅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무실에서 하면은 저 또한 너무 뭔가 비즈니스적으로만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험단이나 아니면 진짜 사비를 들여서 바깥에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만나서 하루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표를 선언을 했을 때 저는 본계적에서 단 한 번도 목표를 선언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5일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1만 라인을.
근데 내가 외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또다시 회피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본계정마다 루비 되겠다고 외쳤었어요. 이원지사는 1만 라인 제가 할게요. 어떻게든 할게요. 라고 외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외치기만 했었어요. 근데 외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외치다 보면은 긍정학원으로 나 진짜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다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한테 진짜 신나가지고 갱얼지처럼 막 언니한테 저 루비 돼야 돼요. 뭐 루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 루비 돼야 돼요. 아니면 동생들한테 언니 진짜 루비 가게 도와줘.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처음으로 도와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보름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이원지사는 일반 라인 꼭 하고 싶어. 이원지사는 다이아 가는데 언니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됐어. 근데 언니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파트너 사장님들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진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보다 더 미쳐가지고 저를 위해서 액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뉴스키는 문화가 너무 최고다 라는 생각을 했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면서 더 배웠던 것 같아요. 저렇게 액션을 해서 스폰서님 목표에 동참하는 거구나,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본계좌에서 목표를 외쳤으니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서연 사장님이랑 저랑 오민수 사장님이랑 15일 동안 서로의 GB OV를 얼마나 많은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체크를 안 했으면은 이 압박감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15일날 하고 21일날 하고 31일날 말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말일을 앞두고 저희가 3월달 행사도 굉장히 많고 또 원팀 자체가 생일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또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인 가능하죠? 30일날 바로 마감 가능하죠? 다 준비되어 있죠? 라는 말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 무조건 할 거예요. 해낼 거예요. 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전 솔직하게 도움 요청을 하고, 제가 동생들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을 담아내는 능력은 진짜 잘 할 자신이 있는데 언니들, 오빠들한테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여기 보이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저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데 저 너무 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하는데 언니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진짜 은혜 다 갚을게요. 언니 인생 바꿔줄게 하면서 솔직히 10살이나 어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그리고 얘가 이런 애가 아닌 걸 아니까 다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냥 진짜 처음 만난 언니인데도 카톡으로 블로그로 만난 언니가 여기 탈색한 언니인데, 이 언니도 그냥 두 번째 만나는데 저를 믿고 TM이랑 TL공원에서 결제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진짜 진심이 통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내가 진솔하게 그냥 진짜 사업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누구고 권경윤이 하는 뉴스킨이 뭔지를 좀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라는 집착을 시작을 했는데, 전 목표를 보고 끝까지 달리는 힘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뭐 집안일을 굉장히 잘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집안일과 내 할 일을 잘하는 거지 액션에 대한 집안일은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 전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원지 사장님이랑 저랑 정말 안 맞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원지 사장님은 그냥 바로 전화를 하는 스타일이고, 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고 카톡이랑 문자로 장문의 글을 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초반에는. 근데 어떡해요. 10일밖에 안 남았고 카톡이나 문자나 저도 안 읽씹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전화 기록을 들어가면 엄마랑 통화한 것밖에 없을 정도로 통화를 안 해요. 근데 이제 15일 동안 난 해야겠고, 나는 만집이 채워야겠고, 그럼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는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전 2363을 잡으면서 다 전화를 다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단 관리를 할 때 어쨌든 간에 뉴스킨을 쓰고 이름을 쓰고 몇 년생인지 어디 사는지 관심사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화번호부에 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할 때 그 사람이랑 이 사람한테 기억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언니 저 이때 언니랑 뭐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요?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기억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더 진솔한 소통이 됐던 것 같고, 진짜 이번 TIM을 3판매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연결해서 1회차에 뭐 나간 사람들보다 오래된 명단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3-4시간 투자를 해서 데이트를 하고 내 사람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 결과를 냈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업자이기 때문에 낮에 이 사무실에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혼지 사연도 속이 탈 거 아니에요. 자기 다이아 가야 되는데 파트너가 자리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티 하나도 안 내시고 무한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잡아만 와. 언니가 다 해줄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환경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줌 미팅과 전화 미팅, 오픈 미팅을 이혼지 사연과 협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두려웠던 게 나라는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범대를 나오고 뭔가를 했을 것 같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인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2363으로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내 이미지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예전 원팀 내에서 독서 미팅을 했을 때 전 진짜 이 진의사 대천명을 믿었던 게 뭐냐면 진짜 연락을 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기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냥 독서 미팅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만나러 카페에 가서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독서 미팅 할 때는 조용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친해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취를 하면서 하숙집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숙집 할머니한테 제가 누밍아웃을 절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전화했어요. 그냥 제가 오랜만에 그냥 전화해서 할머니 어떻게 사세요? 이모 어떻게 사세요? 하면서 그냥 하다가 그냥 뉴스킨 전달하고. 근데 이모가 이제 막 그 사이에 관절도 안 좋다, 뭐도 안 좋다, 다 수술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근데 이모 제가 갈바닉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지금 갈바닉 날짜를 다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 제가 대학교로 졸업할 때 모든 걸 포기를 하고 졸업만 했어요. 원래 사문대 특성이 뭔가 이제 전교사 자격증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걸 다 포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과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올 때. 왜냐면 저는 성적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 너는 왜 이걸 다 포기하냐, 너 성적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어디를 취업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었는데 그 교수님을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나 뉴스킨 싫어해 라는 말씀이었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제가 하는 뉴스킨은 달라요. 어떤 자신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 제 인스타를 보고 계세요. 인스타 친구가 되어 있어요, 교수님이랑.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알겠다, 지금 응원을 해주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진심을 한 명 한 명 전달을 하는 게, 그래 경민이는 원래 마이웨이 인생인 거 알았으니까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봐, 내 제자 중에 너 같은 애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였다 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1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캐나다에 계세요, 심지어. 근데 그냥 카톡 한 거예요. 그냥 카톡해서 어떻게 잘 지내시냐. 근데 캐나다니까 뉴스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뉴스캔 하고 있다, 어쩌다 그런 일을 하게 됐냐. 그 다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저는 제 이미지를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저는 여전히 사범대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장차 그냥 교육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예쁜 제자, 성실한 제자로만 기억이 되어 있었기, 다단계에 미친 애로는 생각을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다 유밍아웃을 하면서 지인들 시장을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생하게 상상하는 힘을 믿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연도 초에 드림보드를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 드림보드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이 두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진이 이 4명을 그렸잖아요. 난 4명의 파트너 루비를 직급이를 가야겠다. 그 다음에 저 다 같이 어울리는 그림이 난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팀,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팀, 각자의 매력 발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싱가포르 사진이거든요. 싱가포르 난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이 제 드레스 입은 사진을 이원자님 같이 찍은 사진에 올린 게 뭐였냐면, 저도 핀업을 했고 이원자님도 핀업을 했을 텐데 동반 핀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난 같이 드레스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림보드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서 제가 진짜 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집에. 매일 보면서 상상을 해서 이원지 사장님한테 저 이원지 사장님 동반 핀업 할래요, 저 같이 드레스 입을래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15일이 남았을 때 이원지 사장님 드레스 미리 예약하시라고
저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근데 이현주 사장님 너 자신 있어? 라고 하는데 저 원래 자신 없다고 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장님 제가 진짜 어떻게든 해낼게요. 드레스 미리 예약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언제 갈까요? 같이 예약할까요? 이러면서 드레스 값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협감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냥 드레스 편하게 예약하세요. 그러고서 진짜 말일날 마감을 하고 또 박주호 사장님한테도 제가 이제 다이아 핀업 영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일날부터 준비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내가 1만에 채우고 해야 그 명분이 있는데 박주호 사장님 그래서 또 장문의 편지를 쓴 거예요. 저 1만 라인 말일까지 무조건 마감할 테니까 저 다이아 영상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박주호 사장님이 너무 흔쾌히 진짜 너무 멋지다. 해낼 줄 알았다. 라고 먼저 그냥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일까지 어떻게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 루비를 달성을 했었고 그래서 이현주 사장님한테 저 루비 달성을 하고 같이 가요 라고 했더니 이현주 사장님 진짜 드림보드의 힘을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드림보드가 현실로 되어 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진짜 상상하게 하는 거였고 제가 생각하는 루비 핀업 내가 팀의 모습을 그리고 싱가포르 싱가포르를 진행하는 거 그리고 스폰서님들의 동반 핀업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진짜로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걸 계속 보면서 상상을 하고 난 루비 됐다. 난 스폰서님과 같이 드레스를 입었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된 것처럼 행동을 해야겠는 거죠. 나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안 되면 나에게서 느껴지는 자괴감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임?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어주시는 스폰서들 그리고 탄탄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전 진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막 독촉을 하거나 막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나를 방치했을 때 알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이현주 사장님 사업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박초아 사장님도 저랑 MBTI가 정반대세요. 스폰서님들이 ENFP지만 저는 ISTP예요. 그래서 진짜 성향이 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원지 사장님, 박철 사장님 단 한 번도 저한테 독촉하지 않았고요. 경윤이는 할 수 있다라는 말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난 경윤이 믿어. 그리고 이원지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해주시는 되게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 캡처를 하지 못했지만 그 말들이 있었기에 저는 여기까지 버티고 성장을 해서 이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윈즈라는 시스템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제 5층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트윈즈가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고 잘하시는 사장님들 뛰는 사장님들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는데 1층에 내려오니까 다 뜨거우신 거예요. 다 열정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들이 톡방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래서 팀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룹 미팅을 듣고 이런 썬네카를 듣고 뭔가 엔잡스쿨을 들으면서도 아 이게 단체로 갖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진짜 믿어주시는 거, 진짜 파트너를 믿어주는 거에서 진짜 파트너들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믿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달 랠리, 다음 랠리 때까지 저는 이제 엠버서더로 핀업을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팀은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팀, 결국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내 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자신이 한 명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원지 사장님한테 가장 많이 배운 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는 일, 그 사람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었거든요. 넌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제 팀한테 실천을 할 거고 저는 이원지 사장님의 가장 슈퍼 빅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생 친구로서 평생 옆에서 저와 이원지 사장님의 평생 이제 여행을 다니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지가 스파가 된 스토리. 네, 체인지에서 사업하는 뉴스캔 사업가 이원지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이루겠습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주아 사장님 되십니다. 제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SBA를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있었던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된 지금에서도 사실 내가 잘했던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정말로
이게 막 겸손함을 떠나서 정말로 내가 잘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은정 사장님이 성레카 이렇게 강의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면서 하우투를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망했다. 하우투 진짜 없는데. 진짜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 강의 준비하는 게 저한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성장 스토리가 더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나눌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제 제목은 결국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었어요. 왜 사람이었냐면요. 어떻게 넘기죠? 밑으로요? 아, 여기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SBA 때문에 뛴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까 전에 권경훈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3월 1일 됐어. 와, LTO다. 나는 SBA가 돼야지. 결단. 이렇게 뛰었었던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더 잘하고 싶었던 이유는 핀업, 그룹 성장 때문이 아니라, 박초아 사장님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바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초아 선생님이 걱정 안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초아 선생님의 이 결혼식과, 그리고 결혼식 때 바쁘신 스폰서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이게 사무실 걱정을 사실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여태까지 너무나 열심히 저희의 뒷바라지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걱정 안 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박초아 사장님이랑 저번에 사무실에서 사장님 좀 쉬다 오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때 나 쉬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걱정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고 싶지 않다. 나 정말 나 스스로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지난 3월 LTO 기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평소처럼 루미스파 프로모션 뜨면 우리 루미스파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똑같았어요. TRM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블로그에다가 TRM 관련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블로그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쁜 걸 캐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센스가 정말 없어요. 무언가 꾸미는 것에 대한. 근데 블로그는 너무나 다행인 게 예쁘고 이런 걸 쓰기보다는 그냥 정보성 그 자체를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쁜 거에 크게 이렇게 센스는 없지만 뉴스킨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깔나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되지라고 하면서 사실 블로그를 선택했었던 거거든요. 게다가 너무나 운이 좋게도 너무나 기회가 딱 맞게도 LTO의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LTO라는 게 제가 처음 경험을 해봤었던 게 TR5 때였어요. 그래서 TR5, 부스트, 메타, 아이오, 그리고 이제 이번에 TME인데, 사실 이 4개의 LTO 기간을 막 흥분해가지고 뜨겁게 지낸 적이 사실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아무도 갖지 않은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먼저 시작한 리더 사장님들과 지금 시작하는 초기 사장님과 어쨌든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건 알지만 사실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TLME 때 같은 경우는 왠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제가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얘들아, 우리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너네들이 모든 준비가 된 것 같다. 왜냐면 연차가 찼으니까 그만큼 짬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LTO는 좀 잘 해볼까? 그리고 81만 원이라는 돈이 한 달로 생각했을 땐 비쌀 수도 있지만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직장인이든 그냥 마음 먹고 긁으면 충분히 긁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LTO의 기회를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평소처럼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TRME, TR90, 뉴스킨 다이어트, 또 임산부 다이어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블로그의 노출의 정도가.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쌓아왔던 게 여기서 터지는구나 라는 게 첫 번째로 인지가 됐고, 두 번째는 문의가 계속 왔잖아요. 저 진짜 아시죠? 저 진짜 계속 왔어요. 너무 신기한 게. 또 그래서 진짜로 제가 글을 1개 올렸거든요. 글을 1개 올렸는데 글 1개 올린 일주일 동안 저한테 온 문의는 총 12개였고 한 달 동안 왔었던 거는 19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전에도 사실 그렇게 문의를 몇 번 받은 적은 있지만 클로징이 안 나는 거예요. 와, 문의는 오는데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클로징은 안 나. 근데 제 주변에 문의받는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예린 사장님, 최효정 사장님, 백선율 사장님도 문의 진짜 잘 받고, 박초는 근데 막 족족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똑같이 문의가 오는데 족족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의가 왔어. 그러면 이제 박초원 사장님한테 바로 달려가죠. 그래서 전화하고 캡처해서 보내고, 그럼 박초원 사장님이 저한테 피드백 주신 거 그대로 복붙해서 옮기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그 일주일 동안 계속 거쳤어요. 계속 거치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1명의 문의 중에 6개가 나간 거예요. 단타적 이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률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문의가 와도 유통까지가 사실 너무 어려웠었던 난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고 스폰서님 따라 하다 보니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를 잘할 수 있었던 건 왓칭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지? 뭐 이 사람이 잘하나? 이걸 본 게 아니라 누가 글을 올려놨지? 이 사람 거 베끼고. 블로그 저랑 같이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글을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왓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글을 써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창작의 고통이 일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쓸 수 있고 사실 30분 만에 뚝딱 쓸 수 있는 게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많이 올려주신 우리 트윈즈 사장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뉴스키너들한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무조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왓칭하는 게 블로그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소통 방식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클로징이 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안 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연락하는 거예요. 차단 당할 때까지. 어떻게,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차단 당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해봐야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언니가 진짜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내가 너 믿고 한번 해볼게 라는 이야기로서 결제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럼 이제 또 한 달 동안 그 TM이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빼놓지 않고 맨날 등갈빙을 해줬어요. 뭐 마산 내려가고 뭐 홍성에 가고 막 계속 막 내려가면서 TM이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언니가 분명 제가 보기엔 살이 빠졌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야, 본인은. 어떻게? 그럼 언니 제가 갈바닉 밀어줄게요. 이러면서 계속 갈바닉 밀어주고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집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그룹을 만드는 일이고 내가 리더가 되는 일이니까 내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뛰어야 되고 나 혼자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들도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했었던 일들이 무엇일까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들한테 무언가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이 있어요. 넌 이만해, 넌 일만 해 이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은 이제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같고 내 핀을 가고자 하는 건 내 욕심 같고 얘네들한테 얘기하는 건 강요 같고 이들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들과 같이 전략을 짜고 이들과 방향성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 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좋은 스폰서가 돼야겠다, 그냥 친한 스폰서가 돼야겠다, 그냥 좋은 언니가 돼야겠다라는 걸로 이 3월을 지냈었던 것 같아요. 3, 4월을. 뭐였냐면 일단 이 친구가 잘해야 되잖아요. 저희 2만 라인이 돼야 되고 1만 라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말만 해줬어요. 할 수 있어. 막 답답해 미치겠는데 막 한마디도 안 해서 할 수 있어. 얼마 남았다고?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진짜 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만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어? 넌 될 거야. 사실 기대는 솔직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대하는 순간 이 사람들한테 오브이를 쫄 것 같고 안 되는 순간 나 스스로한테 실망할 것 같아서 사실 기대는 정말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이들도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뭐 누구는 루비를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대리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BA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다이아를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응원해 줬었던 것 같아요.
절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나의 목표를 먼저 내세워서 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좋은 동기부여를 계속 해줬었던 것 같아요. 뭐 다이아방에 뭐가 올라오고 엠버방에 뭐가 올라오면 계속 옮겨주고, 사실 우리 엄마 말보다 남의 엄마 말이 더 잘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뭐 권경은 사장님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해본 결과 이런 거 같아가 아니라, 야 이혜린 사장님이 얘기해줬는데 이렇다더라. 야 오늘 연금방 갔는데 박시훈 사장님이 이렇다더라. 막 그냥 계속 얘기를 전달해줬던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보다는 같이 뛰고 있는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줬고, 그리고 정말 제 감정이 솔직했어요. 그 선의의 질투심이 어쩔 수 없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었어요. 됐대. 난 아직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루비 됐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선의의 질투심을, 그냥 감정이 정말 솔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주환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박주환 선생님 BD 가실 때 제가 제일 열심히 뛰었었던 때거든요. 박주환 선생님 BD 준비할 때가. 근데 2만 1만이 뭐라고, 아직 내가 올라갈 길 사실 한참 멀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나의 목표는 100만 장자고 나의 목표는 1000만 장자니까 한참 멀었는데, 정말 작은 이 다이아 핀 하나 준비하는데도 오비가 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막 엄청 예민한데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박초원 선생님한테 전화했죠. 사장님 BD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차분했냐. 왜냐면 박초원 사장님이 진짜 BD 갈 때 박초원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저희만 이렇게 지켜보셨거든요. 근데 그 여유로움이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 다이아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은데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근데 박천 선생님 되게 여유로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박천 선생님 전화해서 사장님 진짜 막 자꾸 저 애들한테 화내는 것 같다고, 막 어떻게 그렇게 유지를 했었냐 했더니 다 포커페이스야 이러는 거죠. 박주환 사장님이. 그래서 이것도 포커페이스를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제 감정이 솔직해지면서 스폰서님한테도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했고, 정말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이 3월 정말 바빴잖아요. 저희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미래엔 너희들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팀이라는 걸 이렇게 딱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중추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팀원이 20명, 30명, 40명 있다고 해서 2, 3, 4명이 그 2, 3, 40명이 다 특공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있는 중추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팀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너무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막 혼자, 저도 ENFP예요. 저게 좀 망상가요.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요트에 타고 있으면 경윤이는 뭐 하고 있을까? 선윤이는 뭐 하고 있을까? 민성이는 그냥 계속 내 옆에서 그냥 내 뒷바라지 해주고 있겠지? 뭐 이러고. 박초아 사장님은 오기 귀찮다고? 분명 안 올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혼자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상상을 하면 할수록요, 내가 그린 나의 미래에 그려진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나 아무나 가지고 내 미래에 그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팀에 그 특공대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 미래에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얘네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안 뛰고 행동을 안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비즈니스를 안 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비즈니스가 힘들면 내가 이 친구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스폰서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파트너 사장님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라고 하면은 들려오는 모든 피드백이 새로운 명단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전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물고기를 넣어줘야 기존에 있는 물고기들이 더 밥을 열심히 먹으려고 하고, 그건 알지만서도 자꾸 이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 해버려 이런
소리로 처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고 내가 그려놓은 나의 미래인데 나는 이 친구들을 무조건 지켜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런 진심을 계속 전달했던 것 같아요. 내 미래엔 네가 있어, 경윤아. 난 진짜 10년 뒤에도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선윤아, 너 내 옆에 좀 있어줘.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내 미래엔 너네들이 있어. 이걸 무조건 지금도 지키고 싶고 앞으로도 지키고 싶고, 비즈니스를 떠나서 그냥 이 친구들이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제 옆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랑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고, 저 같은 케이스의 성향의 사람들을 저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나 너무 귀한 소중한 사람들 만났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내 미래엔 너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다른 명단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이들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정말 열심히 쌓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잘하는 건 이거야. 넌 뭘 잘해? 넌 내가 보기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신기한 게요, 사장님들. 뭐 예를 들어서 권경윤 사장님이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 칭찬을, 야 예지야, 너는 정말로 꼼꼼하고 정말로 세심하고 정말로 사교성이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저 안 그런데. 아니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칭찬을 믿고, 나랑 관계가 좋으니까 그 칭찬을 믿고 분명 아니거든요. 아닌데 사실 아닌데도 그 칭찬 한마디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막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선의의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될 거야. 야, 이제 너 좀 있으면 되겠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진짜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친구가 딱 그거 하나만 변하면은 너무나 정말 많은 게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또 끌어내주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무조건 정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거짓말. 네, 얼마 남았어요? 오후에 얼마 남았어요? 막 물어봐요. 니만 하면 돼. 막 건경 사장님한테 2만은 끝났어. 1만만 하면 돼. 막 오미정 사장님 몇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네 쪽만 하면 돼. 막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막 또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그러니까 막 전략, 막 명단 미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라던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많이 쌓아갔던 게 제 하우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표를 가지다 보니까요,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BA 딱 되자마자 바로 다이아를 가려고 그랬고, 조금 어려워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를 또 가려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를 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라는 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를 내려놨어요. 그럼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들을 일단 안정화시켜주는 게 가장 먼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제 목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리점 안정화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룹을 늘린다라던가 하는 그 부분에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제가 목표가 없으니까요. 이들 또한 사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뉴스킨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저 또한 제 스폰서님이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사라지고 제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얘들아, 나의 목표는 일단 내려줄게. 너희부터 일단 안정화하고 보자라는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암흑기가 시작됐죠. 근데 이번에 딱 다이아라는 목표를 정말 딱 14일날 딱 그 선판매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딱 가지니까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 행동량이라던가 간절함이라는 게 완전 달라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장 잘 뛰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면은 우리 스폰서님이 목표를 가지고 엄청나게 뛰었을 때,
BD가 쓸 때, 다이아가 쓸 때, 엠버가 그 박초아 사장이 엠버가 쓸 때도 그거였거든요. 막 춘천 사장님이 먼저 하냐, 우리가 먼저 하냐, 막 이런 것들로 막 얘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리더가 목표가 있을 때 뛰는 게 정말 화끈하게 뛸 수 있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 이번에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내 파트너가 뛰는구나 라는 걸. 스폰서님의 간절함을 다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윈즈 사장님들이 이렇게 뜨거워졌었던 거고, 지금도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나의 간절함을, 그러니까 나도 스폰서님의 그런 간절함을 느꼈듯이 파트너들도 그랬을 것이다. 만약에 못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스폰서의 간절함을 느껴본 적이 있고, 스폰서님의 목표를 팔로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예스가 20%일 수도 있어요. 그 상위 20%가 띄워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워낙 관계를 잘 쌓아와서 그런지 정말로 많은 사장님들이 내가 뭔가 이야기했을 때 들어줄 것 같았고 함께 띄워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이아를 준비하는 과정과 딱 진짜 이틀 남았을 때였을 거예요. 우리가 31일 날 딱 선판매 그게 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과연 다이아를 가도 되는 깜냥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2천 남고 1,000 남고 딱 31일만 딱 기다리면 딱 되는 그 사이즈였는데, 생각해보니까 BA라는 피는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시작한 동기들이 옆에 오순도순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SBA라는 핀을 보니까 저랑 뉴스킨 이 짬이 10년 차이 나는 사장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가도 되는가? 다이아 사장님들의 무언가 그룹 사이즈라던가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었죠. 교만함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무언가 봤을 때 나라는 사람 비교했을 때 여긴 내가 가면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현타가 왔어요. 내가 가면 안 될 핀 같아서. 그리고 제가 대리점을 됐었던 이유가요, 형제 파트너 사장님이 대리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왜 해보니까 대리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또 골드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골드가 된 거예요. 라피즈도 그렇게 갔고요, 루비도 그렇게 갔고요, BA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박소정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뭐 다이아 어떻게 갔어요? 뭐 BA 어떻게 갔어요? 저는 항상 제가 무언가 간절해가지고 목표를 이뤄가지고 뭐 이렇게 해내는 게 아니어서 사실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 그때 BA 때도 그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실 스스로 되게 속상했거든요. 나는 무언가 목표를 해서 내가 다이아라는 핀까지 왔지만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해서 간 적도 없었고 내가 무언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진취적으로 해낸 적도 없었고, 그럼 나는 이 뉴스킨에서 과연 잘하는 게 뭐지? 근데 주무기고 과연 뭐지? 라는 이 두 가지 현타가 딱 오는 순간 손이 너무 벌벌 떨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더욱이 가면 안 될 자리인 것 같아서. 갔을 때 왠지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이혜린 사장님이 되게 엄청난 열기를 이빨이 뿜어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되게 박탈감이라는 게 솔직히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혜린 사장님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 강정 사장님은 피해 가신다는데 나는 그래 다이아라도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게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딱 2001 처음 이렇게 남기고 31일 딱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누군가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바람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 항상 타고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항상 타고 간다는 거에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도 스스로한테 확신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그 바람을 타고 갔으니까 바람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바람을 타고 가줘야 그 바람이 커지고 계속 커지는 건데 누군가가 그걸 타고 가지 않았더라면 이 바람은 그냥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요? 그냥 반짝하고 바로 떨어지는 그냥 그런 돌덩이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나도 내가 바람을 타고 갔기 때문에 그 바람이 더욱 커지게 만들어진 거구나. 나는 이런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제가 창의적이지도 않고요. 막 보상에 막 눈이 막 이만큼 있어가지고 이기린 사람처럼 뭐 계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박초원 사님처럼 클로징을 잘하고 막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그렇게 서포트해주고 누군가의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적용을 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스스로가 되게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좀 어떻게 해?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했어. 된 거야. 루비도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됐대. 간 거야. 엠버도 그렇게 해서 갔고 다이아도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막 개인기의 능력은 없지만 이래서 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거구나. 이래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던 이 제 스토리였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더라면 내가 그냥 자존감만 계속 낮아지고 이들을 계속 시기 질투를 했더라면 그 바람을 타고 가지도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를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라는 걸 인지했었던 이 다이아의 하우투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 클로징을 많이 하고 뭐 블로그 문의를 받고 그런 거는 제 다이아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집중했었던 거는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전 이 말을 정말 맹신한 게 뭐냐면 스폰서 리크루팅이라는 말을 정말 맹신하는 것 같아요. 스폰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폰서님이 나를 미워하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파트너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미운짓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폰서 리크루팅을 못하는 파트너는 진짜로 저는 앞으로 비즈니스를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힘을 썼고 결국에는 사람이다라는 이 제목처럼 관계를 정말 중요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마음 먹으니까 다 같이 힘이 모아져서 됐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또 확신이 드는 게 아까 전에 권교훈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TR90을 어떻게 내보냈고 뭐 TME를 어떻게 내보냈고 막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실 저와의 관계라던가 그러니까 내 스폰서를 위해서 그리고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방금 강의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여기에 집중을 했었던 게 맞고 이게 정말 잘 통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 다이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우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